존나 많죠. 그러니까 시중 교재 지금 다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 수학의 신, 블랙라벨, 뭐 고쟁이, 1등급사. 어쨌든 이 DB가 다 쌤이 갖고 있다라는 뜻이어서 여기서 이렇게 다 사용할 만큼 어쨌든 되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문항이고 11월 30번으로 출제가 됐었던 문항입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 도형을 그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도형을 그리기는 해야 되는데 점좌표만 찾는 거고 누구를 찾지 않냐면 원을 그리고 시작하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예, 원을 그리고 시작하면 문제가 터질 확률이 좀 있어서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 나가는 거냐면 아이디어부터 잡고 가셔야 돼. 잘 들어. 좌표 평면상에 세 점이 모두 원 위에 있어요. 근데 무게중심 좌표를 줬죠. 그쵸? 무게중심 좌표를 준다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점을 하나 줬지. 무게중심을 주면 누굴 찾을 수 있을까? 근데 무게중심 정의 한번 생각해보자. 누구의 교점이야? 중선의 교점이지. 너희 BC의 중점을 주는 거예요. 이게. BC에 중점을 주는 조건이 될 거고 근데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하나의 원 위에 있었다면 BC라는 아이는 뭐가 돼요? 원의 입장에선? 현이 되죠. 현의 중점이에요. 현의 중점은 원인의 중심과 무슨 관계성이 있어? 수직. 그치. 이거 쓰자라는 거야. 이 문제가. 알겠니?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석해 나가시는 방식은 뭐냐면 이 문제가 아니었네. 딸깍이 다음 문제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우선 첫 번째로 BC의 뭘 찾자? 선분 BC의 중점을 찾아 나가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BC의 중점은 어떻게 찾냐 생각해보면 이게 되게 간단한 얘기인데 내가 원래 무게중심을 찾을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표현하죠 쌤이. 맞니? 다음같이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면 무게중심이 얘가 나왔다는 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 3배씩 해주시면 되잖아. 마이너스 3,3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저기서 A를 빼주세요. A를 빼주시면 B 더하기 C는 뭐가 나와요? 이제 그냥 빨리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2,2라고 나오겠죠. 근데 내가 이걸 2로 나눠주시면 누가 뜨는 거야? 중점이 뜨는 거죠. BC의 중점. 너희 중점 어떻게 찾아? 둘이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왜? 뭐가 문제야? 둘이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뭐라고? 제곱해야 된다고? 근데 이거는 누가 나한테 알려준 거예요? 됐죠? 네, 1,1이 될 겁니다. 4가 되겠네요? 맞은 게 없네요. 뭐란 거지? 너가 그랬잖아. 아니야, 네가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 이래서 애들 믿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내가 1,2라는 중점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얘들아, 원의 중심은 어디래요? 원의 중심은 원점이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간단한 거예요. 나 0,0이라는 점이 있을 것이고 내가 1,2라는 점이 다음같이 찍힐 건데 얘랑 이으면 선분 BC랑 뭐가 된다는 거야? 수직이 된다라는 거야. 왜? BC가 뭐였으니까? BC의 요 점이 누구였을까? BC의 중점이었으니까 나는 얘랑 수직인 어떠한 직선이 만들어져 나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치? 근데 얘 기울기 몇이에요? 나니? 얘 기울기 2잖아요. 얘 기울기 몇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1 플러스 2라는 직선이 누가 되는 거야? 직선 BC가 되어버린 거예요. 됐나요? 그런데 얘들아 방금 우리 얘기했잖아. BC는 원의 입장에서 뭐라고? 승현 말고 뭐야? 현이야 현. 그치? 현이 나와주시게 될 건데 맞니? 우리는 현의 길이를 찾을 때 뭘 사용해야 돼? 반지름이 필요하거든. 근데 나 반지름 알거든. A라는 점좌표가 누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에 있으니까 얘 둘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되겠지. 그 반지름 길이는 몇인데? 루트 26이라는 길이가 등장할 거야. 근데 이 길이가 몇이야? 루트 5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이어서 삼각형 만들어보면 여기 루트 21, 얘도 루트 21이 다음같이 나와주시게 될 거야. 되니? 근데 나 삼각형 누구 넓이 찾고 싶어? 베스 찾고 싶잖아. ABC 찾고 싶잖아. 맞니? 너희 직선 알아 몰라? 알아. 밑변 길이 알아 몰라? 알아. 높이 알아 몰라? 점질 거겠지. 왜 몰라? 하면 문제가 끝나요. 쉽죠? 이거 원 그리고 시작하면 너네 못한다. 부탁이다. 원 그리고 시작하지 마라. 그냥 아이디어만 잡자라는 건데 제발 현의 중점이라는 거야 이게.
특히나 이 친구가 이제 24년도 기출문항인데 3월에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내 기억에는 3월에 나왔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썼어요. 상용고 신문고. 상용고인데 신문고 같은 경우는 신기출에 미친 듯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3월달 모의고사를 바로바로 쓰는 경향성이 있어요. 실제로 쌤이 이거를 간담회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부탁이야. 바로바로 보고 들어가셔야 되고 아마도 올해 현암이 그런 아이디어를 가져갈 확률이 높습니다. 조금 탈바꿈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현암고가 되게 올드한 스타일을 좋아했거든. 옛날 문제들. 근데 그분이 은퇴하셨어. 사실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해주는데 너희 분석지 어머니들한테 왔을 때 쌤이 분석지 나와준 거 보면은 거기에 애들이 적어준 것도 있어요. 뒷페이지가. 그래서 학교 선생님은 누가 있고 몇 반부터 몇 반까지는 누가 가르치고 어떤 선생님 스타일은 이렇고 뭐 그런 것까지 다 적어줬거든. 야, 얘들아 학기 중에 한 첫 주에서 둘째 주쯤에 너희가 해야 되는 건 조금 난이도 있어 보이는 수학 문제를 내 교재 말고 학원 교재 가져가면 안 돼. 교과서에서 모르는 척하고 선생님한테 갖고 와서 질문하세요. 질문하시면서 선생님 자리에 꽂혀있는 시중 교재를 다 알아오세요.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너희 보면은 쌤 DB에 보면 다 있어 보이잖아. 어. 너희는 모르겠지만 저거 DB 추가하는 게 몇백만 원이더라 하나당. 근데 쌤이 모든 시중 교재들을 웬만해서 다 넣어놓거든. 고난이도 문제들은. 그래서 선생님이 어디에서 어떤 걸 쓰는지 다 찾아내. 웬만해서 다 찾아낼 거고. 근데 너희도 조금 도와주셔야 돼. 알겠니? 그래서 웬만해서 고쟁이나 EBS 고난도 이런 건 다 꽂혀 있을 거니까 그런 건 그냥 얘기 안 해주셔도 되고 해주세요. 그냥 다 해주세요. 알겠지? 뭐가 꽂혀 있어도 막 선생님이 이상 많아 봐요. 이런 것도 알려주세요. 알겠죠? 막 진격거 보시는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이상한 만화? 아니요. 괜찮은 만화입니다. 나 이번에 설날 동안에 정주행을 할 게 있거든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나이하라고 하세요? 나이히어로 아카데미? 네, 그게 엔딩이 났는데 쌤이 만화로는 엔딩을 봤었던 상황이었는데 애니로 엔딩을 못 봐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설날 동안에 계속 보려고 합니다. 조카랑 조기 교육을 좀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봐봐봐 재밌겠지 재밌겠지 이러면서 이제 머리 잡아주고 울라 그러면 좀 흔들고 진짜 개 신기하다니까. 징을 사야 돼. 내가 징을 땅 치면은 얘가 인생에서 들어본 소리가 아니잖아. 그 파동이 들려오는 느낌에 다르잖아. 그러니까 얘가 옹옹옹옹 이러면서 이제 같이 울음을 멈춰요. 그 영상이 있어요. 존나 신기해요. 막 얘가 막 이렇게 울다가 띵 하니까 이거 그리고 갑자기 멈춥니다. 그래서 나는 아마도 나중에 애를 키우면 집에서 징을 존나 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밑에 층이나 위에 층에서 오면은 물어보겠죠. 막 왜 이렇게 시끄럽냐 이러면 제가 그쪽을 때릴 순 없잖아요. 뭐 이러면서 징을 때릴게요. 이러면 말 들어주실 겁니다. 지금 보게 되면 22년 11월 30번으로 등장한 친구입니다. 예, 킬러예요. 뭐 최고 난도 문제 학평 뭐 수학의 신에 등장하고 있는 문항인데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요. 뭔가 도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정석적인 방식으로 한 번만 나가보도록 합시다. 나한테 fx라는 어떠한 이차 함수가 등장을 해요. fx라는 어떠한 이차 함수가 등장을 하고 이 이차 함수는 ax의 제곱이라고 등장을 하죠. 그런 다음에 너희한테 gx라는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gx라는 친구는 mx 플러스 4a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푸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내가 풀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계산하는 걸 싫어하거든 내가. 어쨌든 정석적으로 가봐야 되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 나가 봅시다.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내가 선분 선분 a, b를 뭐로 가지게 된다? 지름으로 가지게 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너희한테 이 원이 하는 역할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원이 해준 역할은 뭐만 주고 가고 싶었던 거야? 가죽을 남기고 가고 싶었던 거죠. 뭐야? 직각이라는 아이를 남기고 가고 싶었던 거야. 지름을 썼으니까. 그 수직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져가자고. 그럼 수직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져가고 싶으니까 내가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다음과 같이 수직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게 수직이 돼야 되니까 나는 아이디어를 한번 써다가 보자라는 거예요. 자, 이 점좌표는 알파 콤마 알파 제곱이라고씩 표현할 수 있죠. a 알파 제곱 미안. 알파 콤마 a 알파 제곱이라고씩 표현해 주시면 이 점좌표는 누구로씩 표현이 가능해요? 베타 콤마 a 베타 제곱이라고씩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요. 나는 누구로부터 기울기를 보고 싶었던 상황이니까 0,0이라는 점으로부터 두 개의 기울기를 보고 싶었죠. 그쵸? 그래서 내가 OA라는 직선과 OB라는 직선이 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뻑큐 먹어라. 이게 뭐야? 수직이 되고 싶다. 이 관점을 쓰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직선 OA라는 친구의 기울기는 뭐가 나와주게 돼요? 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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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좌표를 x좌표로 나눠. 원점과의 기울기잖아. 얘들아, 원점과의 기울기는 y좌표 나누기 x좌표야. 알겠니? 어? 됐어요? 어려워요 이게? 할 수 있죠? 못하면 때려야지. 너가 너희를. 셀프. 어. 알파 콤마 a 알파 제곱에서 0,0까지의 기울기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나눠요. 됐나요? 그래서 직선 OA의 기울기 같은 경우는 a 알파라고 나올 거고, 직선 OB라는 친구는 누가 나와주게 될 거야? 올드보이즈 누구야? a 베타 이렇게 나와주게 될 거야. 내가 얘네들을 곱했을 때 몇이 나오고 싶다? 마이너스 1이라는 아이가 나오고 싶다라는 표현이었던 거라고. 아시겠니? 그치? 그럼 내가 이제 얘네 둘을 빼보는 거야. fx-gx를 찾게 된다면 나는 둘에 누가 등장하는 거니까 둘의 교점이 등장하는 거잖아. 둘의 교점이 등장하는 거라 ax의 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4a가 나와요. 근데 이 친구의 두근두근이 누구야? 이 친구의 두근두근이 알파랑 베타가 두근인 거죠. 맞니? 그럼 나는 알파 곱하기 베타라는 친구는 누가 나와주게 되는 거? 마이너스 4가 나와주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얘네들이 곱한 a 제곱 곱하기 알파 베타는 몇이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럼 a는 몇이 나와요? a는 2분의 1이 나올 거예요. 양수여야 돼요. 아래로 볼록이에요. 알겠니?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a를 찾았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제 케이스가 끝난 겁니다. a 찾기가 끝난 거죠. 누구를 이용했어요? 기울기에 대한 표현을 이용해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찾은 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넘어갑시다. a를 찾아 놓은 상태니까 내가 fx라는 식은 이제 누구로 바뀌게 될 것이고 2분의 1 x 제곱으로서 바뀌게 될 것이고 gx라는 친구 같은 경우에 누구로 바뀌게 될 거예요? mx 플러스 2라는 어떠한 직선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이 상태에서요, 내가 무언가 하나를 더 찾아 나가야죠. 누구예요? 점 P를 찾아 나가야 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점 P란 아이, 이 점좌표의 x좌표를 나는 뭐로 표현하겠다고 문제에서 얘기를 합니까? 읽어보셔야겠죠. 너희는 K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내가 얘를 K라고 표현할 거래요. 그럼 얘는 K, 2분의 1 K제곱이라는 친구가 다음과 같이 나와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얘도 같은 아이디어를 쓰자는 거죠. 어쨌든 이것도 지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뭐가 될 거라는 거야? 직각을 쓰겠다는 거예요. 또다시 한번 두 번째 K 찾기를 시작해 보자라는 거죠. 두 번째로 나는 K 찾기를 시작할 건데 이 K 찾기도 누구를 이용해서 찾아 나갈 거다? 기울기에 대한 조건을 써서 찾아 나가게 될 겁니다. 기울기에 대한 조건을 써서 찾아 나갈 거기 때문에 내가 K, 2분의 1 K 제곱이라는 아이와 내가 알파, 2분의 1 알파 제곱이라는 친구, 그리고 베타, 2분의 1 베타 제곱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내가 얘네들로부터 다 뭐를 찾아보자는 거야? 이렇게 기울기 하나, 이렇게 기울기 하나를 찾았을 때 나는 기울기의 곱이 뭐가 나와야 된다?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자라는 관점이거든. 만약 저기에서 내가 점 P라는 아이와 얘가 A라는 아이, 그리고 여기가 B라는 아이니까 내가 PA라는 친구랑 누구랑 PB라는 친구가 다음같이 수직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기울기를 찾아보자라는 거지. 근데 기울기를 찾아보면 예상보다 깔끔해요. 나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K-알파 분의 2분의 1로 묶이게 되실 거고 K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등장할 겁니다. 곱하기 나는 K-베타 분의 누가 나와주게 될까요? 똑같이 2분의 1 K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럼 당연히 합차라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으니 남아있는 식에 대해서 봐주시게 된다면 4분의 1 곱하기 누구야? K 플러스 알파 곱하기 K 플러스 베타라는 계산 결합값이 나오는데 이 계산 결합값이 뭐가 나와줘야 되는 거? 마이너스 1이 나와줘야 될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다음같이 이제 나와줘야 되니까 얘를 한번 찾아 나가보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얘는 도대체 어떻게 찾냐라는 겁니다. 얘는 어떠한 방식으로 찾는 거냐면 사실 얘들아 fx-gx라는 친구가 있어요. fx-gx라는 친구는 사실은 최고 차이 개수가 2분의 1이 나오는 상황이고 얘는 x-알파 곱하기 누굽니까? x-베타라는 친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계산 결과값을 찾고 싶다면 x에다 뭘 대입해 보실래요? 마이너스 k를 넣어보지 않을까요? 마이너스 k를 넣으면 k 플러스 알파 곱하기 k 플러스 베타 벌써 잊었니? 너 1 플러스 알파 1 플러스 베타 이런 거 찾을 때 내가 뭐 대입하라 그러니? 근거 계수 쓰면 죽여버린다 그러지. 어? 오랜만이야.
마이너스 k를 넣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f 마이너스 k를 넣어보게 된다면 사실 그냥 여기가 지금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 거잖아. 여기는 2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저기한테 뭐를 넣어주자는 거야? 마이너스 k를 넣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마이너스 k를 넣어보면 f 마이너스 k 마이너스 g 마이너스 k라는 계산 결과값은 2분의 1 곱하기 k 플러스 알파 곱하기 k 플러스 베타라고 나오는데 이 계산 결과는 실질적으로 누가 나와버리게 되는 거야? 2분의 1 k의 제곱 플러스 누구야? mk 플러스 뭐가 되는 거?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나와 주시게 될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고 나서 난 얘한테 몇 배를 해주시면 돼요? 2분의 1배를 다시 한번 해주시면 되겠죠. 얘는 4분의 1이었으니까. 됐니? 아니야. 얘를 4배 하자. 얘를 2배 하고. 알겠니? 얘를 4배 하고 얘를 2배 합시다. 그게 훨씬 현명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4배 해주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끌고 와서 k 플러스 알파 곱하기 누가 나와요? k 플러스 베타라는 계산 결과값이 나옵니다. 이 계산 결과값은 마이너스 몇이 될 거고 마이너스 4가 될 건데 이 친구는 누구랑 같다? k의 제곱 마이너스 뭐야? 마이너스 플러스 2mk 그 다음에 마이너스 몇이 나와주게 되는 거? 4가 나와주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계산 결과가 같다 보니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4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지워버릴 수가 있거든. 그럼 나는 이제 알게 된 거죠. k제곱 플러스 2mk라는 친구는 0이 나와주게 될 거고 k로 묶었을 때 k 플러스 2m이라는 계산 결과가 나오며 그렇다면 k는 누구라는 걸 알 수 있게 돼? 마이너스 2m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k라는 값이 마이너스 2m이라는 것까지 찾았는데요. 그럼 이제 가봐야죠. k한테 마이너스 2m 나 따라와야 돼. 마이너스 2m을 넣어주시게 된다면 이 점좌표는 마이너스 2m 콤마 누가 나와주게 되는 거야? 2분의 1 얘 제곱한 거에 2분의 1 곱해야죠. 뭐예요? 2m 제곱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문제에서 얘기를 합니다. 삼각형 PAB랑 삼각형 AOB랑 넓이 B가 몇 대 몇이래요? 5대 1이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직선 알고 계시죠? 누구라고? y는 mx 플러스 몇이야? 2라는 걸 알고 계시죠? 되나요? 자 이제 우리는 뭘 써봐야 됩니까? 얘로 얘까지 점짓거 얘로 얘까지 뭐야? 점짓거를 씁니다. 점짓거를 쓴 다음에 그 점짓거의 비율이 몇 대 몇이어야 됩니까? 5대 1이어야 됩니다. 됐나요? 이게 이 문제의 정석적인 풀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되게 깔끔하게 풀긴 했지만 솔직한 얘기로 시험장에 나왔을 때 변형이 되었을 때 오래 걸리겠죠.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내가 커팅다운 해준 걸 뭐든지 다 받아먹어라. 이 문제는 내가 완벽하게 3개의 커팅을 연달아서 써버리게 되면서 문제가 쉽게 끝나버리게 되는 케이스거든. 잘 들으셔야 될 거야. 지금서부터. 알겠니? 첫 번째 우리가 기울기 조건들을 통해서 찾아냈고 특히나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얘네들의 비율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얘가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2m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 정확히 얘기는 뭐냐면 내가 최고 차이 계수가 몇이었어? 최고 차이 계수가 2분의 1이었지. 근데 내가 그거를 뭐로 만들고 싶었어? 앞을 1로 만들고 싶었지. 그래서 몇 배를 해주게 된 거야? 2배를 해주게 된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m이 된 거거든. 어차피 상수항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럼 최고 차이 계수랑 얘랑 마이너스 2m이란 친구랑 무슨 관계성이라는 거야 사실은? 뿔마? 그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의 관계성이거든 사실은. 요 앞에 개수가 맞니? 오케이? 저 마이너스 1이라는 것만 기억해 놓고 갑시다. 알겠니?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내가 여기에다 마이너스 k를 대입을 할 거잖아. 마이너스 k를 대입하면 얘 최고차이 계수가 몇이 떠요? 2분의 1이 뜨죠. 근데 우리가 두 식을 맞춰주기 위해서 최고차이 계수 몇으로 맞췄어? 1로 맞췄잖아. 1로 맞추면서 몇 배를 해주게 된 거야? 식에다가 2배를 해주게 된 거야. 식에다 2배를 해주게 되면서 2m으로 바뀌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근의 합을 근이 뭐가 나와버린 거야? 마이너스 2m이 나온 거거든. 하나의 근은 무조건 0이 뜰 거야. 상수항 때문에 사라지거든. 맞니? 이게 무조건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최고차이 계수가 3분의 1이 나오면 뭐로 바뀔 거라는 거야? 마이너스 3m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고? 됐니? 그럼 지금서부터 바로 시작한다. 잘 들어라. 이거 어디 가서 팔지 마라. 우리 애들 거다.
자, 우선 이해가 필요합니다.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들이 y는 a의 x제곱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응? 그리고 꼭지점을 사용합니다. 꼭지점을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직선이 다음과 같이 수직이라면 이 수직인 직선은 무조건 누굴 지나게 되냐면 y 절편값이 무조건 0,a분의 1이 나옵니다. 이거 외워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2차 함수에서도 이거 되게 많이 쓰일 건데 무조건이에요. 알겠니? 얘가 왜 무조건 이렇게 되는지 지금부터 증명해 줄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잘 따라옵시다. 얘의 점좌표는 얘들아 아까 전에 우리가 해봤겠지만 알파 콤마 a 알파의 제곱이 등장을 하고요. 이 점좌표는 베타 콤마 누가 나와주게 돼? a 베타의 제곱이라는 친구가 등장을 해주게 돼요. 그럼 내가 각자의 a라는 점과 b라는 점까지 기울기는 a 곱하기 알파 누가 나왔어? a 곱하기 베타라는 두 친구가 나와서 둘이 곱해주시면 누가 나오는 거야? 둘이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1이 나와주신 상황이었던 거지. 두 기울기니까. 근데 내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표현해 보게 된다면 우선 기울기를 찾아보자는 거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기울기는 y는 그치? 알파 마이너스 베타 분의 a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이렇게 나오거든. 기울기는 맞니? 다음같이 나오니까 약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약분되니까 누구만 남아? 알파 플러스 베타만 남게 될 거거든. 그럼 내가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기울기를 가지면서 알파 콤마 누구를 지나게 돼? a 알파 제곱이라는 점을 지나게 돼요. 다음과 같이. 그래서 내가 얘를 전개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다음과 같이 얘를 전개해 주시게 된다면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x 이렇게 나올 거고 그치? 마이너스 알파를 곱해 나갈까?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베타 제곱 이렇게 나와주게 되거든. 아 뭐야? 알파 베타? 근데 마이너스 알파를 이쪽에다 이제 곱해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뒤에 누가 있어요? a 알파 제곱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얘랑 얘랑 어떻게 되어버리죠? 소거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내가 하나 알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a 제곱 곱하기 알파 베타라는 아이가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 내가 이거를 만들어야 되잖아. 얘가 뭐니까? y 절편이니까. 그럼 내가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베타라는 친구는 얘한테 뭐로 나눈 거랑 같습니까? 마이너스 a로 나눈 거랑 같죠. 그러니까 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a분의 1로 고정이 되어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야. y 절편이. 자, 캐치됐어? 됐니? 너희가 됐다 그랬어.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시작하는 거냐? 수직인 두 직선을 지나는 어떠한 직선 AB가 등장을 하죠. 맞아요? 그러면 얘 y절편은 무조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a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야. 아니 얘가 a분의 1이 돼야 된다니까? 근데 얘 누구야? y절편 4a네? 4a가 누구랑 같다라는 거야? a분의 1과 같다네요. a 몇이에요? 2분의 1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멈추세요. 내가 a가 2분의 1이 나왔어요. 자 이제 k는 누구예요? 마이너스 2 m입니다. 우리 이거 알기로 했잖아요. 외워놓기로 했잖아요. 되니? 응? 왜? 최고 차이 개수가 2분의 1이 뜨면 m에 얘 수직인 아이가 곱해져온다. 그치? 마이너스 2m이 떴어요. 자 그럼 갑시다. 나 이 친구야. 마이너스 2m 콤마 그럼 누가 되어버려요? 2m제곱이 나와버려요. 오케이? 나왔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자 두 단계를 벌써 끝냈죠. 누구야? 직직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아무도 못 쓰는 관점이야. 왜 쌤이 이걸 직직거로 얘기하냐면 얘들아 생각 잘해라. 존나 쉽다. 너희가 지금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기울기 m인 직선인데 0,0이랑 너 뭘 찾고 있어? 넓이를 찾고 있지. 그러면 기울기가 m이면서 얘랑 평행하면서 직선을 그으면 y는 뭐가 될 거야? mx라는 친구가 될 거거든. 근데 얘는 y는 mx 플러스 몇이야? 2지.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 그럼 얘도 똑같이 기울기가 m인 직선을 찾아보자. y는 mx라고 생각해 보자. 야! 높이 b는 누구의 비율과 같아?
y 절편의 차이 비율과 같지? 얘네 둘이 y 절편 차이 몇이야? 2지. 5배 되려면 몇 커져야 돼? 그럼 얘 누구 위에 있겠니? 10이 위에 있겠지. 어? 왜? 얘네 둘의 y 절편 차이 비 2래며. 5배가 되고 싶다며. 얘네 둘의 y 절편 차이 몇 돼야 돼? 10 나와야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얘들아, 문제 끝났지. 너희가 마이너스 2m을 얘한테 넣을 거야. 마이너스 2m을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2m제곱 플러스 몇이라고 나와요? 10이라고 나오죠. 그게 누구랑 같대요? 2m제곱이랑 같다네요. m 나왔네요. 문제 끝났다고. 우리가 여기에 장황하게 썼던 모든 게 지금 이렇게 한 줄도 안 되는 아이로 내가 실질적으로 식 표현한 거 이거밖에 없잖아요. 세 줄. 하나, 둘, 셋. 끝. 이렇게 문제가 끝나요. 실제로. 알겠니? 완벽하게 해내라. 서원고 문항 보여줄까요? 서원고 문항이 어떻게 나왔었냐? 얘들아, 이 정도로 분석해준 사람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네. 서원고 문항이 어떻게 나왔었냐? 똑같아요. fx는 ax 제곱이래요. 근데 gx라는 친구가 뭐가 나왔냐면 mx 플러스 9a래요. mx 플러스 9a인데요. 이 넓이비가 3대 1이래요.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 눈에 지금 A 뭐로 보이세요? 누가 봐도 3분의 1이죠? 왜? 둘이 곱해서 1 나와야 되잖아. 얘 A고 얘 A분의 1이라며. 그럼 둘이 곱하면 1이라는 소리잖아. 그럼 A 몇이에요? A가 3분의 1이에요. A가 3분의 1이 나오면 K는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몇 M? 마이너스 3M이 나오겠죠? 맞아? 마이너스 3M이 나왔어요. 자, 근데 얘 지금 MX 플러스 몇이 되었죠? MX 플러스 3이 되어버렸어요. 나 Y는 MX가 있고요. MX 플러스 3이 있어요. 그치? 근데 넓이비 몇 대 몇이래? 내가 몇 대 몇이랬어? 1대 3이랬지. 그럼 나 이거 둘 사이 Y절편 차이 몇이야? 3이지. 그럼 둘 사이 Y절편 차이 몇이야? 9지. 그럼 얘는 또다시 누가 돼요? Y는 MX 플러스 12가 되겠네요. 9만큼 커져야 되니까. 문제 끝났다고. 마이너스 3M, 3M 제곱 위에 있었을 것이고 이 친구는 누구 위에 있기도 하다?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3M 제곱 플러스 12 위에 있기도 하다. M 찾고 문제 끝내라고. 알겠니? 장난한다. 모든 문제의 변형은 이 안에서 돈다. 그냥 딸깍하고 가라. 얘들아, 이 문제 출제되는 순간 앞번호 때 못 와. 최소한 14, 15, 16 이 라인 때야. 너희의 성적을 결정하는 라인 때 들어올 거라고. 킬러론 또 못 써. 애들이 다 알기 때문에. 응? 근데 정말 내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선생님들이 이거 직직거로 푸는 인간. 얘들아, 이거는 직직거로 내가 풀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직직거를 고등학교 때부터 써서. 쌤이 고등학교 때부터 써왔기 때문에 이런 문항들 거의 다 직직거로 풀어오거든. 근데 너희가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왜 엄청나게 압도적인지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지금 봐보니까 어때? 얘가 미쳐 날뛰는 공식이거든. 쌤이 그래서 너희한테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잖아. 얘들아,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라는 얘기는 사실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잖아.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떠 있는데 우리가 이 중간에 밑변의 길이를 동일하게 써. 이렇게 삼각형 하나를 만들고 이렇게 삼각형 하나를 만들면 사실 이 두 삼각형의 넓이 b는 이 거리 길이 b 대 이 거리 길이 b 아니야? 밑변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높이 b란 말이야. 근데 그 높이 b는 결론적으로 누구의 비율이기도 하다? y 절편의 차이 비율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문제가 엄청 쉽게 끝나는 거지. 근데 왜 선생님들이 이걸 직직거로 못 봐? 이걸 지나는 직선을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가 강제 직선 표현한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던 거야. 내가 강제로 y는 mx를 세팅해버렸죠. 0,0을 지나는 직선. 어차피 높이는 저기에서 찾아도 되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못 풀어. 알겠니? 그러니까 잘 이해해놓고 완벽하게 가져가세요. 자, 뭐 기본적인 문항인데요. 얘는 어려운 문항은 아니고요.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 B를 지름으로 하고 원C라 할 때 원C의 넓이가 8파이고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라. 원의 지름은 몇이고
반지름을 할 거야. 반지름 몇이고 1 to 2 약간 1 to 2 오케이. A를 지나고 기울기가 몇인 직선? A를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원시에 뭐 한대요? 접한대요. 기다려라. 들어라. 야 이거 존나 간단한 문제지. 이게 얘들아 접선에서 접점에서 수직으로 쏘잖아? 그럼 원의 중심을 뚫어. 그래서 너희가 인지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원C라는 아이가 있어. A란 점이 있었겠지. 걔로부터 기울기가 몇인 직선이? 아이씨. 기울기가 몇인 직선이? 1인 직선이 다음과 같이 뭐 한대? 접한대. 그럼 얘랑 수직인 직선은 누굴 뚫어? 원의 중심을 뚫어. 진짜 중심 뚫어. 이거 믿어도 돼. 알겠지? 중심을 뚫는데 그럼 얘는 기울기가 몇인 직선이 될 거야?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될 거잖아. 그럼 얘들아 우리 스톱하자. 생각하자. 얘 A면 얘 누구라는 거야? B라는 거잖아. 지름이니까. 그럼 애들 생각해봐. 나 지금 지름의 길이가 4루트에 있거든? 그럼 얘가 나타낸 건 두근의 차이가 몇이라는 거야? X좌표 차이가 몇이라는 거야? 4, 4니까 두근의 차이가 몇일 거라는 거야? 4라는 거야. 그치? 두근의 차이는 4인데 내가 여기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뺄 거야. 몰라 붙어 상관없어. 빼. 그럼 누가 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몇 x가 돼? 7x 블라블라 이렇게 뜨겠지? 두근의 합은 몇이야? 두근의 합은 몇이어야 돼? 7이어야 되지. 근데 여기서 두근의 차가 몇이랬어? 두근의 차가 4랬어. 너희 알파벳 다 뜰까 안 뜰까? 뜰 수밖에 없지 않니? 이거 합보존에 대한 이야기지? 쌤이 맨날 하는. 응? 두근의 다시 한번 얘기할게. 두 점 사이 거리가 4루트 1에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래. 거기에 A, B가 둘 다 있대. 그러면 X좌표 차이는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4가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애들아 이거 이차함수 위에 같이 있거든 지금. 응? 이차함수 위에 있으니까 두근의 차이가 몇이라고 얘기한 거야? 4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두근의 합은 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야? 7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뺐거든. 어? 얘들아 기울기가 나타낸 게 1차식의 개수야. 상수는 두근의 합을 건들지 못해. 의미가 없다고. 맞니? 그러면 두근의 합과 차가 모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알파랑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는 7,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4래요. 문제 찾아 나왔는데 절대 문제가 되지 않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접점에서 접선과 수직인 직선은 지름이 됩니다. 알겠죠? 네, 잘 기억해 놓으시길 바래요. 절대 안 까먹겠지? 159번인데요. 자, LG 플러스 손 들어봐요. LG 플러스 없어요? LG 쓰신 분? SK? KT? 너희 핸드폰 통신사 어디예요? 아, 얘들 핸드폰 통신사. LG 플러스, SK, KT. 다른 것도 있어요? 고려? 그거 북한 거라는데? 그 저번에 옛날에 뭐 난리 난 적 있었어요. 그 뭐지? 인왕산인가 거기서 고려 그거 잡혀가지고 그래서 막 간첩이 100% 있다 막 이러면서 글이 올라왔던 적이 있는데 너희는 아직도 SK 쓰세요? 그거 다 털리셨잖아요. 그 개인정보 지금 아직 안 털린 데가 LG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개인정보 아마 털렸을 거라 생각하긴 해서 그 핸드폰 바꾸실 때마다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많이 싸게 해줍니다. 통신사 바꿀 때마다 핸드폰 이렇게 가격을 확확 내려쳐 주시기 때문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해보시는 게 좋아요. 나도 SK를 15년 동안 썼었거든. 그러다가 이제 LG로 갈아탔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때까지만 해도 되게 그게 컸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서 지금 이 핸드폰이 어떻게든 사라지길 바라고 있는데 이거 사라지면은 핸드폰 바꾸러 가려고요. 쌤이 핸드폰이 두 개긴 해서 하나만 바꾸려고 하는데 이거 그거거든? 아이폰 12? 되게 오래됐죠. 언제 샀지? 얘 한 5년 된 거 같은데? 5, 6년 된 거 같고 쌤이 15%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몇 프로가 나올지 너희는 모르겠지만 난 아이폰 3부터 썼거든?
너희가 아이폰 3보다 어려요. 진짜입니다. 아이폰 3가 2009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너희가 아이폰 3보다 어리세요. 그래서 내가 아이폰 3, 아이폰 3S, 4S, 6S, 12 하고 12 프로, 15 프로 이렇게 했었는데 갤럭시를 못 써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아이폰만 써왔던 인간이라 갤럭시도 한번 써보고 싶은데, 근데 갤럭시 탭이랑 아이패드는 둘 다 있어요. 아이패드 두 개 있고 갤럭시 탭도 두 개 있는데 조교수님들 손풀이 열심히 하셔야 돼서 다 갖고 있는데, 부모님한테 핸드폰 바꿔달라고 해요? 근데 웬만해서 공부 잘하고 싶으면 핸드폰을 없애세요. 진짜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그 이부진 씨 아들? 요즘 휘문고에서 핫하시죠. 서울대 경영 가신 걸로 되게 핫하시고 막 노래도 잘 부르시고 덕분에 이부진 씨도 많이 나오시고 있는데, 그때 그 아들이 학원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죠. 근래에. 그때 했던 말이 그거였죠. 핸드폰을 없애라. 본인도 없앴었다. 쌤도 고3 때 핸드폰을 없앴었어요. 자, 일주일 동안 존나 불편하거든. 일주일 동안 개 불편한데 일주일이 딱 지나고 나면 괜찮아요. 되게 괜찮습니다. 막 핸드폰 하고 싶어 이런 느낌이 안 와요. 진짜로. 이게 약간 마약이랑 좀 달라가지고, 마약을 나도 해본 적은 없긴 하지만, 그래서 막 그렇게까지 오진 않으니까 얘들아, 웬만해서 조금 공부를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핸드폰을 조금 없애보시는 것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에 핸드폰을 너무 많이 하지 말란 얘기고, 설날에 많은 것들을 캐치업을 하고 싶다면 내일부터 공부를 해야 될 거야.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 아 씨발 좀 이따가 해야지 하는 순간 그냥 또 수업 전날에 숙제하는 인간이 돼 있을 겁니다. 매번 설 때마다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지만, 얘들아 나도 화요일 날 출근해요. 쌤도 월요일 하루 쉬는 게 아니라 가족들 보러 가는 거고 나한테 그게 쉬는 거지만, 그리고 화요일 날 다시 일로 혼자 출근을 할 겁니다. 아마도 일을 하러. 사람이 그 확 풀어지는 시기가 오면 망해요. 그 다음부터 다시 그걸 캐치업하는데 몇 날 며칠이 걸리기 때문에, 하나만 부탁하자면 3일 동안 쉬는 건 나도 알고 있는데 본인들이 부족한 건 본인들이 더 잘하실 거야. 확실하게. 어느 파트가 약하다라는 것도 정확히 알고 계실 거야. 많이 안 채워놨다면 채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 기회는 오늘 밤부터 시작이 되겠죠. 무서운 아이들의 사고가 이렇습니다. 노력하는 사람들의 사고는 그렇고요. 쌤도 설날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교재 작업을 좀 더 할 수 있다였어. 알겠니? 그래서 그 교재 작업들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해 나갈 거고, 여러분들도 부탁하건대 조금은 꼼꼼하게 공부 다 해 오시길 바랍니다. 알겠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하고 오시면 될 것 같고,